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영화 빅쇼트를 보면 투자자들이 마이클 버리를 찾아가서 욕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이클 버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투자회사의 공개 계정에서 마이클 버리의 별도 계정으로 옮겨서 못 빠져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투자회사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CDS 판매자가 마이클 버리와의 CDS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2000년에 사이온 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은 비주류적인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온 캐피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돈을 벌었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그 상승폭보다 더 크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부터 CDS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이온 캐피털이 CDS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우선 CDS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고, 골드만삭스처럼 엄청난 회사가 CDS를 판다는데 사이온 캐피털이 뭐라고 그 반대로 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 주택담보대출 시장, MBS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속이 터지는데 오히려 2007년까지 2년 동안 CDS 수수료를 내느라 손해를 볼 거라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투자를 하고 나서 1에서 2년간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돈을 뺄 수 없다고 하니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화 빅쇼트에서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마이클 버리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Give me my 땡땡 money back, you mother 땡땡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이온 캐피털이 대형 투자은행들한테서 CDS를 살 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온 캐피털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CDS 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만약에 투자자들이 돈을 빼버리면, 그래서 사이온 캐피털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마이클 버리의 예측이 맞는다 해도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필사적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 동안 마이클은 투자자들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이 됐습니다. 다른 투자 회사들이 돈을 버는 동안 사이온 캐피털의 손실은 CDS 수수료와 CDS에 관련된 담보물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이온 캐피털의 내부 조항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정직하다고 판단하면 투자금을 별도 계정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다. 마이클 버리가 보기에 당시의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생각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대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투자금을 저의 별도 계정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만을 기다려왔던 투자자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투자금을 횡령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마이클 버리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보냈던 수많은 이메일을 언론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투자금을 횡령하려 한다.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의 황금회사를 사들이려고 한다. 아내와 이혼했다. 실제로는 아시아에서 살고 있다.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멍청하다고 욕했다. 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고, 자산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CDS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들의 비난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철학이 옳다는 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익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마이클 버리의 예측이 맞다는 걸 명백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마이클 버리가 보낸 자료는 읽지 않고 연준,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 언론의 거짓 발표를 믿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2007년 7월에 결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이온 캐피털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온 캐피털의 투자자들이 2007년에 거둔 수익은 약 7,5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중 어느 누구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빠르게 돈을 회수했을 뿐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간의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2일에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고 투자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